두 번째 단어는 명제 47쪽입니다. 지난지 47쪽이고요. 자, 이 명제라는 단원이 뭐 별거 없는데 또 은근히 어려워. 실제로 학교 시험 나왔을 때도 많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실수가 아니고 선생님 봤을 때는 정확하게 내가 참 거짓을 판단하거나 그런 명제의 구조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헷갈려서 틀리는 거야. 그렇지?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뜻이니까. 자, 이 문제 풀면서 확실하게 내가 알고 모른지를 짚고는 마셔야 돼요. 어설프게 이런 느낌으로 풀었다. 그러면 그 느낌 언제나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게 시험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크잖아, 타격이. 그래서 확실치 않은 것들은 대충 짐작하지 말고요.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하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되잖아. 그치?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 꼭 이 문제 못 풀겠어요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왜 이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되잖아.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제. 명제가 뭐냐?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말해.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하는 거야. 그치? 명확하다면은 객관적으로. 즉,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지. 그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야.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참이어도 괜찮고 거짓이어도 되는 거야. 참이면 참인 명제, 거짓이면 거짓인 명제지.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건 아니야. 그치? 누군가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물어봤을 때 누구나 똑같이 참이다 또는 누구나 똑같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는 명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결과가 나오면 그는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집합과 비슷한 면이 있죠. 그지? 자, 명제가 아닌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걸 말하게.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조건은 뭐야? 명제는 아니야. 명제는 아니야. 왜? x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x 값을 모르니까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말을 못하는 거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x 값이 정해지면 참, x 값이 정해지면 거짓, x 값이 정해지면 참 거짓을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명제는 아니잖아. x를 알기 전에는 참 거짓을 말할 수 없으니까. 명제는 아니지만 x가 정해지는 순간 참 거짓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특별히 뭐라고 본다?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됐지? 그래서 명제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소문자 P, 소문자 Q, 소문자 R 이런 식으로 명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조건은 명제랑 비슷하게 PQR로 나타내지만 보통 X라는 미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PX, QX, RX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X를 안 쓰고 이렇게 조건도 PQR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럼 선생님 구분 어떻게 합니까? 구분은 내용을 하면 되지 뭐. X 있냐 없냐. 그치? 자, 그리고 X가 있다고 무조건 다 조건이냐? 아니죠. 아니죠. X가 있다고 다 무조건 조건이냐? 아니라고요. 실수 X에 대해서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이거 굳이 그냥 그러니까 참이야 X가 뭐든지 간에 X가 뭔지 몰라도 얘는 참이야. 얘는 뭐야? 명제라고요. 명제. 그래서 X 있다고 무조건 다 조건이라고 판단하셔도 안 된다. 그렇지? 본질을 보시라는 얘기야.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냐 없냐. X가 있어도 참 거짓을 말할 수 있으면 얘는 명제. 근데 X 값이 정해진까지 참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조건. 됐죠?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나온다. 진리집합은 뭡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내가 P라는 조건이라 하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밖에 없어요? 8밖에 없죠. 이 8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고요.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집합 기호는 집합을 나타내는 알파벳은 대문자로 썼잖아. 그치?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표현하고 그걸 참이 되는 엑스값들을 다 모아주시면 되겠다. 됐니? 이 진리집합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 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때 나중에 진리집합으로 판단할 거야. 그냥 대충 느낌으로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지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하면 실수할 리가 없으니까.
자, 여튼 첫 번째 유형에서 보십시다. 239번 명제인 것을 골라라. 기억? 명제야? x 있죠? x 값에 따라서 참 것이 달라지니까 x는 알기는 잘 모르네. 얘는 명제가 아니고 뭐야? 조건. 얘는? 얘는 어때? 얘는? 예전에 참여하겠죠? 명제야 아니야? 뭐야 이거 명제? 명제지? 왜?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 x가 뭐가 들어가는지 같을 수는 없지. 얘는 거짓인 명제야. 그치? 3번은? 좌변은 똑같지? x가 뭐든지 성립하는 거지? 참인 명제라고요. 4번은? x가 뭐일 때만? 2일 때만 성립하는 거죠? 조건이죠. 따라서 기억과 리을은 조건이고 니은과 리을에서 항상 성립하는 명제인 거다. 그치? x의 요구와 상관없이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쭉 보시면 되고요. 진리집합을 찾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진리집합은 어때? 그거를 만족하는 x 값들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자,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지. 그러면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P라는 집합은 이걸 참이 되는 집합 자연수는 5, 6, 7, 8이 될 거고요. P의 여집합은 1, 2, 3, 4, 그 다음에 9, 10이 되는데 틀렸다. 그치? 틀렸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이잖아. 방정식. 그러면 이 조건의 집합은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거니까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1, 3, 1. 그럼 x는 뭐밖에 없어? 자연수 집합이니까 3만 돼야지. 1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치? 틀렸네. 소수. 이 안에 소수는 2, 3, 5, 7, 9. 9가 왜 들어와 소수에? 됐죠? x는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는 t는 3, 6, 9야. 그럼 p의 집합은 1, 2, 4, 5, 7, 8, 15. 이게 답이네. 10의 약수. P는 10의 약수니까 1, 2, 3, 4, 6. 어차피 전체 집합이 10 이하니까 11은 넣으면 안 되겠고요. 이거의 예집합은 뭐 이거? P가 1, 2, 3, 4, 6, 10이지. 그치? 틀렸네. 그래서 답은 4번. 힘든 거 없지? 그래서 진리집합은 부등식이면 부등식을 풀어내면 되고요. 방정식이면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겠지. 왜? 우리가 주어진 부등식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거를 부등식 방정식을 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반드시 근데 전체 집합 안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야. 무엇이다. 이 부정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P를 부정한다라고 하고 기호를 뭐 쓰니? 이런 물결 표시 쓰지. 이게 부정을 나타내는 기호고 이걸 때 어떻게 한다? not. 그지? not P라고 보내주시면 되겠다. 명제와 마찬가지로 조건도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거야.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 거고요. 그치? 맞지? 두 번째, 같다의 부정은 뭐야? 같지 않다지. 그치?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그것도 뭐야? A보다 작다지. 작다의 부정은 크다가 아니고 크지 않다지. 작지 않다지. 작지 않다니까 당연히 뭐야? 크거나 같다 이상이 되는 거야.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니고 크지 않다. 크지 않으니까 뭐야?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짝수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라잖아. 짝수가 아닌 거는 홀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홀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부정과 반대를 잘 보셔야 되겠지. 짝수의 반대가 홀수지. 근데 짝수의 부정도 홀수야. 반대와 그런 부정이 같은 거냐? 아니라고요. 남자의 반대는 뭐야? 여자지. 남자의 부정은 뭐니? 남자가 아니다. 그럼 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있으면 반대랑 부정이 다른 거겠지만 남자 아니면 여자만 있다 그러면 남자의 반대랑 부정이랑 어때? 똑같은 거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라면 반대랑 부정이랑 같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반대랑 부정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겠죠. 음수의 부정은 양수 아니야. 반대가 양수지만 부정은 음수가 아니다니까 0 또는 양수가 되겠죠. 그치? 자, 조심할 게 또 나온다.
A, B, C가 모두 같다. 이거 잘 봐. 얘의 부정은 뭐야? A, B, C가 모두 다르다? 아니야. 이거를 정확하게 풀면 뭐가 되니? A, B, C가 모두 같으면 A와 B가 같고 B와 C도 같고 C와 A도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야? A와 B가 같지 않다. 그리고는 뭐로 바뀐다 그랬어? 또는 바뀐다 그랬죠? B와 C가 같지 않다. 또는 C와 A가 같지 않다를 쓰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부정은 뭐야? A, B, C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그치? A, B, C 중에서 적어도 둘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지. 그치? 적어도 하나는 다른 것들과 다르다. 이렇게 봐야겠지. 전부 다 다르다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쓰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부정이 올바르게 구해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부정은 뭐야? 방금 말했잖아. X는 A보다 크다. 그리고 B보다 작다. 맞지? A와 B 사이다 하지 말고요. X는 A보다 크다. A보다 작다. 그리고 X는 B보다 뭐하냐 지금? X는 A보다 크고 X는 B보다 작다. 그럼 부정은 뭐가 되니? X는 A보다 뭐하냐 지금? 작거나 같다. 그리고니까 뭘로 바뀌어? 또는 X는 B보다 작다 아니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셔야겠죠. 올바로 치셔야 된다. 똑바로. 항상 모든 것을 부정 제대로 구하려면 그리고 또는으로 접속사를 해체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 외 부정은 그리고를 또는 그리고를 바꿔주시고 각각을 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모든의 부정은 뭐야 되니? 어떤으로 바뀌고요. 어떤의 부정은 뭐야? 모든이 되는 거죠. 모든의 같은 뜻이 바로 임의의. 그렇지?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의 부정은 뭐야? 적어도 하나는 뭘 만족한다는 부정은 전부 다 만족하지 않는 거지. 모두 뭐가 아니다가 되겠죠. 이거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많이 쓰이죠.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여사건, 부정을 통해서 여사건 해석을 하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다. 이 부정은 전부 다가 무엇이 아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얕잡아 보지 마시라고요. 순간순간 틀린다고. 오케이?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 알겠지? 우리 실수 많은 단원이라고.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내가 이걸 제대로 부정할 수 있는지를 다 확인하셔야 돼. 자, 그 내용 가지고 밑에 문제들 봅니다. 자, 조건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 뭐야? 이거 부정하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는 뭘로 바뀌고요? 또는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또 보자. 이것도 많이 나온다.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 이 부정. 자, 그럼 이거 어떤다? 이걸 그냥 막 부정해서 A 곱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 되겠지 뭐. 0이 아니다 이 부정. 0이 맞지, 그렇지? 그럼 A 곱하기 B가 0이다.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것도 해석해야 돼. A 곱하기 B가 0이라는 무슨 말이야? A나 B 중에 0이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되겠죠. 어디 있어? 3번에 있겠죠. 됐니? 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얘를 해쳐보자.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A도 0이 아니다. 그리고 B도 0이 아니야지만 곱했을 때 0이 아니겠죠. 이래놓고 해쳐놓고 부정하는 뭐가 돼? A는 0 또는 B는 0으로 바뀌겠죠.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얘기는 A나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때는 정확하게 풀어제끼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의 어떤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바로 대문자 P였다면 딱 P,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P를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바로 뭐야?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부정은 집합으로 치면 뭐 해야 된다? 여집합.
아닌 거니까. 그치? 어떤 조건의 질집합이 있으면 그 부정인 조건의 질집합은 여집합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48번 보시면 자연수 전체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저렇게 돼 있을 때, 자, not P 또는 Q의 부정의 질집합을 쓰겠어요. not P 또는 Q의 부정의 질집합이야. 그럼 방법 두 가지야. 얘의 질집합을 구해서 그놈의 부정이니까 그 질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치? 아니면 이놈의 부정이니까 이놈의 부정을 만들어서 그놈의 질집합 찾아도 되겠죠. 이 말 잘 하시면 돼. 난 부정 먼저 만들게 그냥. 또는이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 모으는 거니까. 그리고는 어때? 그리고는 양쪽을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거죠. 양쪽을 다 만족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나는 이걸 부정해서 그리고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not P의 부정은 뭐야? not P의 부정은 not P는 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부정하면 P 또는 뭐로 바꾸고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Q가 되겠다. 그럼 P는 이거 Q는 그러잖아. 이게 되기 싫네. 자, 그러면 not Q는 뭐야? 얘가 아닌 거잖아. not Q. Q가 뭔데? 4, 2. 아, 질집합 Q가 얼마다? 2하고 4니까 not Q의 질집합은 뭐가 되니?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자연수에서 2와 4가 아닌 모든 자연수가 되겠네. 그럼 그리고는 뭐였어요? 공통인 걸 찾는 거죠? 교집합. 기억나요? 합집합이 또는이었고 교집합이 그리고였어요. 교집합이야. Q의 여집합과 뭐? P의 교집합을 찾는 거죠. P는 뭔데? 1과 6 사이. 자연수 뭔데? 1, 2, 3, 4, 5, 6이지. 그러나 Q의 여집합 2와 4를 뺀 자연수 전체죠. 그럼 2와 4를 뺀 자연수 전체면 1, 3, 5, 6은 다 Q 멘터 안에 있겠죠. 됐니? 둘의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4개다. 원수가 몇 개? 4개. 4개. 아니면 뭘 해도 괜찮니? 우리 여기서 집합 연산을 가도 되겠죠. P 교집합, Q의 집합이잖아. 그럼 우리 집합 연산에서 얘는 P 빼기 Q를 쓸 수 있었지? 맞니? 그럼 Q의 집합 생각하고 P에서 Q 2사를 뺀 거다라고 생각해도 쉽게 풀리겠다. 됐죠? 즉 우리가 명제, 집합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 이유가 이게 나오잖아. 명제에서도 진리집합이라는 집합이 등장하기 때문에 명제에서도 우리가 집합의 연산들을 활용할 수가 충분히 있다. 그럼 당연히 뭐야? 집합 세트도 뭐 벤 다이그램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유형 3번 발레. 야, 아니구나. 방금 발레는 어디 나오니? 발레는 어디 나오잖아. 뒤에 나오니? 자, 이제 또 새로운 명제를 하나 볼 텐데 조건 명제라 그러거든. 두 개의 조건을 이면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 있어. P 이면 Q이다. 얘들이 각각 하나의 조건들이야. 즉, 봐봐. X가 짝수 4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이다. 자, X가 4의 배수다. 명제야 조건이야. X가 뭔지 모르니까 조건이죠. X가 짝수다. 역시 조건이야.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이 뭘로? 이면으로 결합되니까 뭐가 돼버렸어? 명제가 돼버렸죠. 4의 배수면 어떤 수가 4의 배수면 당연히 짝수죠. 참인 명제가 되잖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 거짓이 명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이면으로 결합되면 얘는 명제로 탈바꿈합니다.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P이면
Q이다라고 쓰죠.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화살표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고 가정이면이다. 가정. 이쪽에 있는 거를 결론. 가정과 결론에 해당되는 두 개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입니다. 됐지? 그럼 얘들이 각각 하나의 조건이니까 그들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봐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자 진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라고 생각해봐요. 얘이면 얘가 되는 게 당연히 성립하려면 참이 되려면 맞지?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x값이 전부 다 얘를 만족해야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x값 즉 이 P의 진리집합이 모조리 이놈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얘의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 따라서 P는 Q이다로 표현되어 있는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포함관계를 만족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두 개가 다 양방향으로 성립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제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진리집합을 구해서 그 포함관계를 보는 거야.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뒤밖에 있다. 저 명제는 거짓이고요. 오로지 이걸 만족할 때 저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명제의 참 거짓을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게 성립하면 명제가 참 거짓이 되고 명제가 참 거짓이 되면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치? 기억하세요? P면 Q이다 참이다. 아, P는 Q에 포함된다. 오케이. 자, 그럼 240번. 갑자기 또 집합이 나오니까 집합으로 문제가 변질되잖아. 그치? 변질? 그치? 변질이지. 명자고인데. 자, P면 Q이다 참일 때도 있으니까, 아하, 집합 P가 Q에 포함된대. 그럼 여기 할 때, 포함이 있을 때 외우자고 했죠? P가 Q에 포함된다. 같은 뜻이 계속 나오잖아. P의 Q의 합집합이 P의 집합이나 미쳤지? P와 Q의 교집합은 당연히 P가 돼야 되지? Q 빼기 P잖아. Q 빼기 P는 현대 자연을 뺀다 해서 Q가 되진 않겠지? 이건 뭐야? P 합집합 Q의 연집합이지. 그게 공집합이라고? 그럼 P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인데 아니죠? 이건 뭐야? 안에 있는 놈의 연집합과 바깥에 있는 놈의 안쪽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거였죠. 이게 포함관계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말 첫 번째가 네가 바뀐 거 이게 보시면 보세요. 꼭 모든 명제가 P면 Q이다 꼴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부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똑같아요. 자, not P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되니? 얘놈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 Q의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자, 이것도 많이 봤지? 안 봤니? 안 봤구나. 자, 이거 못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던데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대. 어떻게 그래야 되지? 그럼 어씨 이게 이렇게 전체 볼거 Q가 이렇게 있어. 그럼 P를 어떻게 그리지? P를 어떻게 그려야지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P 안에 Q 안에 P의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안에다 P의 여집합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꼭 P를 써야 된다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어떻게든 집합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가 P의 여집합이면 P는 어디 있는 거야? 이 바깥쪽이 P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P와 Q의 교집합은 P는 이 파란색 바깥쪽과 Q의 교집합은 이 도넛 부분이 되겠죠. 그게 P다? 틀렸어요. P의 여집합 안쪽과 Q의 교집합은 당연히 P의 여집합이 되겠죠. 틀렸어요. P 이 파란색의 바깥쪽에서 Q의 여집합 흰색의 바깥쪽을 뺀다. 파란색의 바깥쪽 P에서 Q의 여집합 흰색의 바깥쪽을 빼면 이 또 도넛 모양이 나오네. 그치?
틀렸어. P와 Q의 합집합이야. P는 이 바깥쪽, Q는 이 안쪽. 합집합하면 얼마야? 꽉 차네. 전체 집합 4번이 답이겠다. 그치? 그래서 하나 볼 거. 여집합을 표현해도 괜찮아요. 꼭 P와 Q를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쓰지 말란 얘기야. 됐지? 그 다음 유형 4번. 뭐야? 계속 푸면 돼? 뭔 소리? 이제 주어진 명제가 푸는 거구나.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은 찌집합의 포함 관계로 판단하기 가장 정확하고요. 얘가 참 거짓이 정해지면 이들의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겠죠. 완전히 같은 의미를 해석하시라고 했어요. 자, 253 보시면 전체 집합은 6 이하의 자연수야. 1부터 6까지야. 자, P는 6의 약수야. 그럼 P의 최집합은 얼마다? 1, 2, 3, 6, 4개야. 근데 Q이면 나 P가 참이 돼야 된다며. 그럼 집합력이라고 했으니까 집합을 표현하잖아. 얘가 참이 되려면 얘가 얘의 찔집합에 포함되어야겠죠. 그럼 P의 여집합은 1, 2, 3, 6의 여집합은 4, 5가 되겠네. 그럼 Q는 4, 5의 부분 집합이 되면 되겠죠. 맞지? 원소가 두 개니까 몇 개? 이어지 볼게 몇 개? 4개입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계속 같은 내용들인데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참인 명제를 구하기. 방금 문제는 얘가 참이다를 통해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얘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주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보는 문제야. 방향만 달라진 거겠죠. 257번 보시면 PQR의 찔집합을 대문자 PQR이라고 할 때, 자, P와 Q의 합집합이 Q고요, P와 R의 교집합이 R입니다. 했죠? 무슨 뜻이야? 둘의 합집합이 큰 걸 구하는 건데 그게 Q란 얘기는 P가 Q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둘의 교집합은 작은 걸 구하는 건데 그게 R이라는 얘기는 R이 역시 어디 안에 들어있다? P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럼 그걸 다 합치면 R은 P에 포함되고 그럼 P는 Q에 포함되는 관계죠.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성립하니 Q는 R을 포함한다 성립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참이냐 볼 거면 어떤다? 찔집합에 포함하는 거 보는 거야. 얘가 참이 되려면 Q가 P에 포함돼야 되는데 안 되죠? 틀렸어. 그렇지? 얘가 참이 되려면 R이 P에 포함돼야 되는데 R이 P에 포함돼 있으니까 이런 맞는 거네. 얘가 참이 되려면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원래 포함 관계랑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그럼 둘 다 여집합을 떼버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P가 Q에 포함됩니까? P가 Q에 포함되니까 맞는 거네. 그래서 이어지고 참 되겠다. 그렇지? 그다음 유형 6번. 뭐 같은 얘기인데 벤달그램 가지고 풀고 있는 거네. 자, PQR의 포함 관계를 방금은 직접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그림으로 통해서 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새로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보기 띠글띠글해. 띄고 또는 보이니까 한번 볼게. 자, P면 Q에다가 참인 걸 물었어요. 그러면 P가 Q에 포함됩니까? 라는 얘기죠. P가 Q에 포함되니까 넌 참 맞아요. 니은 Q이면 R에다가 참입니까? Q가 R에 포함됩니까? 물었어요. Q가 R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틀렸어요. 디귿. 자, P 이고 Q.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명제의 참거짓은 반드시 찔리집합에 포함하는 걸 따지지 않았죠? 그럼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야 돼. 그리고 무슨 집합? 그리고 무슨 집합? 교집합. 헷갈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교집합 또는 합집합. 오케이? 그리고니까 P 교집합 R이 Q에 포함되냐 묻는 거잖아. 그치? P 교집합 R이 어디야? P와 R의 교집합 너지? 얘가 Q에 포함됩니까? Q 안에 있으니까 너는 참. Q가
포함되냐? P 또는 R이니까 P 또는이니까 합집합 R. P와 R의 합집합에 Q가 들어있냐? P와 R의 합집합은 얘가 될 거고요. 여기 안에 Q가 들어있다. 땡. 따라서 오는 것은 기억 이것이 되겠다. 그치? 명확한 거야. 집합을 판단하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 반례에 대한 얘기야. 자,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명제가 참이다? 항상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비로소 참이 명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어떤 x에 대해서도 다 참이 되지만 이걸 비로소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x 값에 따라 달라지면 참 명제라 부를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려고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만족하지 않는 x가 하나만 찾아내도 그는 이 명제는 거짓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치? 그 하나를 뭐라 불러? 반례라 부르지, 반례. 그래서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얘는 반례라 부르고요. 그 반례는 한 개로도 충분하다. 한 개로도 충분하다. 그럼 그 반례는 어떤 걸 찾을 거냐 이거야. 봐봐. P면 Q이다의 반례는 어떤 걸 찾을 거야? P는 맞는데 Q가 아닌 것처럼 반례지. 그치? P는 맞지만 Q가 아닌 걸 찾아오면 이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정과 학생들은 전부 존잘 존예. 이건 명제 아니야. 인정하는 거야. 그치? 객관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건 못해. 누구를 대고 없었네. 이렇게 없는 어떤 친구 들어봤는데 겁나 못생겼어. 그럼 뭐 걔는 뭐가 되는 거야? 발려야 되는 거지. 선정 학생 중에서 졸라 못생긴 애들 보면 발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한명 때문에 보이는 거야. 맞지? 왜? 찔려? 아니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됐지? 근데 봐봐. 갑자기 은평 와가지고 못생긴 아들 봤어. 야, 발레. 아니잖아. 이거 은평 건데 왜 그치 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학생들 데리고 와야 되지.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잘생기게 서면 발레가 될 수 없는 건데 얘에서 데리고 왔는데 잘생기지 못했어. 그게 발레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P는 만족하면서 Q가 아닌 걸 데리고 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발레가 속하는 부분은 발레는 P를 만족하면서 찔리집합 P의 원소이면서 맞지? Q는 아니어야 돼. Q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 Q의 여집합 원소를 찾아야겠죠. 둘 다 만족하니까 얘가 발레가 속한대요. P면 Q이다의 발레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P면서 Q가 아닌 거 얘가 바로 발레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얘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원소가 있으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P가 돼야지 Q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원소가 없어야지만 참이 된다고요.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면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포함관계성이 많으니까.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P면 Q이다의 반려는 P이지만 Q가 아닌 걸 찾아오는 거잖아. P이면서 동시에 Q는 아닌 걸 찾아오는 거야. 앞에 거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P이면 not Q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잖아. P이면 not Q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아야겠지. not Q를 만족하지 않으면 Q가 되는 거지. 따라서 Q 얘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다. 얘는 만족하지만 얘의 여집합 얘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Q의 교집합이 바로 반례가 속하는 거다. 오케이? not P면 Q의 반례는 어디 있어? 얘는 만족하죠. 그리고 얘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리고 드물어하는 법칙에서 얘니까 합집합의 바깥쪽에 원소가 있으면 그게 반례가 되겠구나. 됐죠? 이런 식으로 반례 찾아주시면 되겠어. 괜찮니? 그 다음부터 집합 문제 된다.
우리 대우 전까지 하자. 대우 전까지 이런 식까지는 그럼 또 다 들은 경우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그러지 않았네. 하기 싫은 과목 있으면 한 페이지 하고 또 몇 장 남으면서 보고 한 페이지 하고 몇 장 남으면서 보고 그렇지? 쌤 그랬더라고. 암기 과목 더럽게 싫어가지고 특히 역사 과목 싫어가지고 진짜 한 페이지 보고 나서 그렇지? 공부하는 시간보다 3-4시간 더 많아. 그리고 그러지 않아? 공부할 때 이렇게 자 이 과목을 끝내야지 그러면 이제 한 장당 5분석해서 총 시험 범위가 20페이지니까 100분을 끝내겠다. 절대 안 지키지, 그치? 계획한보다 2배 이상 걸리잖아. 그래서 맨날 이거 시험 망했다. 다 똑같니? 자, 명제 참 거짓 판별이야. P면 Q가 거짓심을 보이려면 반례를 보이는 거고요. 아니면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자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또 늘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겠죠. 그 선생님 기준은 정확하다면 직각. 그치? 딱 봐서 이거 뭐야? 뭐 고민할 필요 있니? 사회 배수는 당연히 짝수지. 당연히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확신 있지? 확신 있으면 그걸로 끝나. 뭐 질주하고 구하고 있어요. 사회 배수 다 구하고 있고 짝수 다 구하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확실히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직관하는 게 제일 빨라. 자, 그게 이제 아리까리 할 때도 있지, 그치? 아리까리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 진리집합의 포항각이 하는 거지. 포항각에 따져보는 거야. 제일 확실한 거니까. 대신에 시간 좀 걸리겠죠. 그치? 세 번째는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배웠잖아. 대우가 뭔데? 가중과 결론을 부지가 잘 바꾼 거지. P이면 Q에 대한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 어떤 명제와 그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이 같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 그대로 판단하기 힘들면 대우 명제를 살짝 만들어봐. 그러면 아까는 아리까리 했는데 대우 명제니까 명확하게 보여. 참인지 거짓인지. 그런 경우도 꽤 있어. 네 번째는 느낌이 쎄하잖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 뭐야? 차라리 처음부터 발레를 찾는데 집중해서 괜찮은 거야. 근데 좀 약간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어느 정도 판단을 써야겠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좀 찝찝해. 그럼 어때? 확실하게 하려면 발레 하나 딱 찾아주시면 확실하게 거짓이 돼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언제 어떻게 쓰라? 그런 건 없어. 상황에 맞는 걸 적절히 쓸 수 있어야겠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놓으셔야 돼요. 진리법으로 가지고 판단 한번 해봐야 되고요. 대우 경험 해봐야 되고 다 모든 걸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틀려. 생각보다. 그래서 너네 문제 풀다가 있잖아. 아까 있잖아. 아리까리 한 거 대충 느낌을 풀어서 딱 넘어가서 그건 아닌 것 같아 해서 답 맞았어. 넘어가면 안 돼요. 너네가 아리까리 했던 거 반드시 체크했다가 해설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니다 또는 맞다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축적돼야지만 실수 없이 나중에 풀 수 있게 돼. 안 그러면 시험 직날까지도 계속 아리까리 하는 데 남아있어요. 2x 빼기 3이면 뭐야 이거? 진리집합이지. 조건이니까 진리집합 얼마니? x는 2지. 2밖에 없어요. 얘는 진리집합이 얼마야? 아니네. 그되지. 그럼 x는 3하고 2지. 진리집합이 어때? 이렇게 포함하게 성립하죠. 그쵸? 이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아니면 얘가 2면 대입해보면 되겠죠. 성립하네. 그럼 참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실수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가 0이면 무슨 뜻이야?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입니까? 자, 이놈의 실밥 잘 봐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x는 0이고 y는 0이다. 둘 다 0이 되어야겠죠. 이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곱하기 0 곱한 것이 0이 되는 것은 또는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거는 그리고야. 됐지? 그럼 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누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x가 0 또는 y가 0 되는 간에는 x0, y0이 아닌 거, x0 아니고 y0인 거, x, y 둘 다 0인 거 다 들어있잖아. 그럼 얘는 x, y 둘 다 0인 거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야지 참이 되는 건데 포함하게 바뀌었죠. 그건 뭐다? 거짓이다.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세 번째, a제곱이 b제곱이랑 같대. 그럼 이 출집하면 뭡니까? 이렇게 풀어야겠지, 그치? 방정식으로. 따라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a가 b랑 같거나 a가 마이너스 b다. 뭐야? 또는이지. 또는. 항상 또는인지 그리건지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 a, b가 같다. 그럼 뭐야? 당연히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과 마찬가지로 포함관계가 뒤바뀌었네. 너도 거짓. 4번 평행 사변형이면 말은 뭐입니까? 반대죠. 평행 사변형 안에 말은 모두 들어있고 직사각형 들어있고 정사각형 들어있으니까 그치? 말은 모이면 평행삼이다. 이거는 맞는 거지만 평행삼의 말은 모이다 틀린 거죠. n이 소수면 n제곱은 홀수입니다. 이거 딱 봐도 발레가 제일 편하죠. 소수 중에서 뭐 있니? 2라는 소수는 제곱하면 뭐하지? 4니까 발레 하나 나오죠. 그러면 발레가 되게 훨씬 빠르잖아.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어야지. 됐죠? 그리고 3번 같은 것도 봐봐. 대우를 이용하기 더 빠르잖아. 대우는 뭡니까? A, B가 같지 않으면 A제곱, B제곱이 같지 않다. 이거 뭐야? 직관하면 당연히 맞는 거잖아. 그치? A, B가 다른데 어떻게 맞네? 그럼 대우를 이용하기 더 빠른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때마다 편한 것들을 써가지고 빨리빨리 하시라는 얘기야. 됐죠? 2번. 자, 방금 같은 내용 가지고 이제는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문제. 중요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렵진 않은 부분이야. 방금 그 포함관계를 잘 얘기했으면 문제 없죠. 하나 풀까? 270 9번? 79번? 7, 8, 9 똑같은데 아니야? 이거 79 볼게. 자, PQ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조건이죠. P는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6보다 크나 같다. Q는 X는 A-7보다 크고 3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 명제가 참이 돼야 된대. 역시 명제의 참인 거는 진립한 포함관계로 표현하시라고요. 참이 되려면 not Q니까 Q의 여집합이 어떻게 된다? P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 어떻게 할 거야? Q의 여집합을 구해서 P에 포함돼서 그려주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조금 센스 있게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니? 우리가 어차피 부등식은 포함관계를 어디 따져야 돼? 수직선 위에 따져야겠죠? 잠깐만 여보세요? 네네. 잠시만요. 지금 그 방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은 포함관계를 수직선에서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포함관계 뭐야? 부등식이 이렇게 두 수 사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값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경험해봤잖아. 어느 게 우리가 따지기 편하니? 이게 편하니? 이게 편하니? 포함관계 따질 때 이렇게 모이는 게 편하지. 감싸할 때, 그렇지? 포함관계 따지기 편하단 말이야. 얘가 편하게 얘가 편하게 그쪽이 편하다고요. 근데 기껏 얘를 다시 벌려 여집합이니까 벌려놓고 둘이 포함해 따지는 거
아니 못할 건 아니야. 그렇지?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모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대우 이용하면 되겠죠. 대우. 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집합해서 뭐 하면 돼? 여집합 차면 포함관계 어떠니? 반대로 바뀌지? 이렇게 푸는 게 좀 낫지 않겠냐 하는 거야.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것에서 실수를 줄 수 있는 거고 시간도 제약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P가 이렇게 됐으면 P의 여집합 어떻게 되니? X는 0보다 작다 여집합은 X는 0보다 크나 같고 6보다 크나 같다 여집합은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Q는 A-7보다 크고 3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Q가 얘를 이거 P의 여집합이니까 Q가 얘를 포함해야겠죠. 그럼 Q는 이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돼? A-7이고 얘가 3A가 될 거고 자 색칠하고 안 하고 되게 중요한 거 알잖아 그치? 자 이런 거 배가 내자 A-7은 0보다 어때? 작아야 되고 3A는 6보다 커야 되고 마지막에 등호 들어간지 여부를 판단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같아지면 노란색은 0을 포함하지 않는데 안에 있어야 될 파란 흰색이 0을 포함하고 있으면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겠죠. 따라서 얘들은 포개질 수 없어요. 붙으면 안 된다. 그치? 마찬가지로 6과 3회에서 이번에는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면 얘가 포개진다는 뜻이고요. 포개져도 바깥에 있는 놈이 6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괜찮죠? 포개져도 괜찮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7보다 작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다. 정수 A 값의 합은 얼마다? 2, 3, 4, 5, 6이 되겠습니다. 합은 10, 20이 되겠네. 그치? 역시 7, 2, 8 포함관계로 가지고 다 쓸 수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명리에서. 100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 하나만 더 풀고 끝내자 그냥. 280번. 자, x는 2 이하 그리고 x는 6 이상 그 다음에 q는 x는 -5 이상 a 이하에 대하여 명제 not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양의 정수인 반례가 5분이래. 와, 무슨 소리야? 천천히 보자. 얘는 일단 나중에 그리면 되고요. 뒤부터 해석하자고요. not p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지. 그럼 반례 어디서 만들었어? 얘는 만족하면서 그리고 얘가 아닌 거지. 그치? 여기에 원소 정수인 반례는 하나밖에 없다. 5.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정수는 5밖에 없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 또 집합의 예상 살짝 가면 어떤다? P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볼 수 있겠지. 등으로 하는 법칙에서 P 합집합 Q의 여집합의 정수는 뭐밖에 없다? 5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 됐죠? 그럼 P 합집합 Q를 구해볼게요. P는 2 이상 이하 6 이상 Q는 -5 이상 그 다음에 A 이하야. 근데 A를 어디 잡아야겠냐 이거야. 만약에 A를 이만큼 가버리면 합집합 구하면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X는 없죠. 그치? 그러니까 5는 이놈의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A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 5를 포함해버리면 여집합에는 A5가 들어갈 수 없잖아. 그치? 포함하면 안 돼. 그러면 5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4까지도 안 가면 여집합에 4도 들어가니까 정수 A가 5분이라 말해도 안 맞죠. 어디까지 해야 돼? 4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A가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됐죠? 따라서 A는 뭐와 뭐 사이 일단 4와 5 사이를 잡아주시면 합집합의 여집합에는 정수는 5밖에 안 보이잖아. 됐니? 뭐 벌써 싸니 진짜. 뭐 아니야 뭔데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포함관계 보시라고 했지. 자 만약에 A가 4가 된다면
합집합에 4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여집합에는 4가 안 들어가니까 5만 존재하겠네. 괜찮네. 맞지? A가 5에 떨어진다면 합집합에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합집합에 5가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그럼 여집합에는 5가 안 들어가니까 5가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두어주면 안 되겠네. A 범위는 이렇게 해서 그치? 오, 그럼 이제 뭐야? 당연히 명제에서 이런 포함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집합으로 판단할 거니까 집합의 연산도를 해야 되고, 결국 이 문제에서는 또 뭐야? 부등식의 포함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학년이구나 1학기 때 배웠던 1, 2, 4 부등식에서 했던 내용들 여기서 또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됐지? 그것만 잘 돼 있으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형 10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숙제는 여기 52쪽 유형 9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자, 집합 앞에 유형 2개 남았었죠? 35번, 37번 마저 하시고, 명제 방금 배운 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서술형 있죠? 그 다음에 집합이니까 1등급 할 만할 거야. 1등급도 할 수 있으면 해요. 알겠니? 자, 1등급은 필수 아니야. 왜냐면 목요일까지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닌데? 우리 방학했지? 아, 토요일까지. 오늘 목요일이니까. 방학 할 거잖아. 1등급부터 다 해보자. 오케이? 해보자. 자, 중간에 빠짐 없이 52쪽까지 해보시면 되겠어. 됐죠? 하마 해주셔야지.